내 동생을 짐승처럼 부려먹고 그 피눈물 어린 조카들까지 길바닥에 내던진 그 독한 년! 내가 반드시 찾아서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강남역 한복판,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의전 차량 수십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길 가던 시민들이 무슨 큰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웅성거리던 그때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대웅그룹의 성진호 회장이 차에서 튕겨나오듯 내렸습니다. 평소 얼음 같은 냉철함으로 정평이 나 있던 그가 지금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군중 속을 헤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 회장은 강남역 출구 앞 붕어빵 노점상 옆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초라한 5 남매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팍 꺾고 주저앉았습니다. 수조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 남자의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순간 경호원 수십 명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 회장은 오들오들 떨고 있던 19살 지훈이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큰아빠가 너희를 이제야 찾아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남자의 눈에선 피눈물 같은 눈물이 쏟아졌고 그 절규는 빌딩 숲 사이로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행인들은 재벌 회장이 왜 거지 행색을 한 아이들 앞에서 저토록 비참하게 울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발걸음을 멈췄지요. 다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등에 4살배기 막내를 업은 채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뒤에 줄줄이 선 동생들은 구멍난 양말 사이로 발가락이 보일 만큼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서울 도심을 떠돌며 굶주림과 싸워온 아이들의 눈에는 삶에 대한 의지보다 공포가 더 짙게 깔려 있었지요. 성 회장의 시선은 지훈이가 꽉 쥐고 있던 낡은 가죽 지갑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죽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손만 대도 부스러기가 떨어질 것 같은 아빠의 유품. 그 안에는 대운그룹 총수 일가에게만 발급되는 한도조차 설정되지 않은 인피니티 다이아몬드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강남의 빌딩 몇 채를 사고도 남을 보물을 손에 쥐고서도 왜 강남역 노점에서 3,000원짜리 붕어빵 한 봉지를 결제하며 눈치를 봐야 했을까요? 성 회장은 아이들의 때 묻은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17년 전 자신의 사랑을 지키겠다며 가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떠났던 고집불통 동생 성진수. 그 동생은 차가운 공장 단칸방에서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형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이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천륜을 저버린 독한 새엄마 지은숙은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남긴 아빠의 마지막 유산까지 가로채고는 이 어린 것들을 엄동설한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지요. 성 회장은 자신을 무서워하며 뒷걸음질 치는 조카들을 향해 다시 한번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지훈아, 민성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큰아빠가 왔다. 너희 아빠가 못 누린 것까지 이 큰아빠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보상해주마. 그의 울음 섞인 맹세에 강남역을 지나던 시민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남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몰린 아이들을 안고 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분노와 슬픔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성 회장은 비서실장을 향해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당장 차대기 시켜. 그리고 그 여자 지은숙이라는 인간. 지금 당장 내 앞에 끌고 와.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 어린 생명들을 길바닥에 내던진 대가가 무엇인지 내 손으로 직접 보여줄 테니까. 성 회장의 차가운 명령은 강남의 밤 공기를 찢고 퍼져나갔습니다. 이제껏 아이들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은 그 여자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이 비상등을 번쩍이며 사지로 내몰렸던 5 남매를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그 기적 같은 재회가 있기 불과 열흘 전 충청도 외곽의 한 쓸쓸한 장례식장에는 시린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성진수. 45이라는 한창 나이에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으며 5남매를 먹여 살리려다 끝내 과로로 심장이 멈춰버린 가여운 가장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진수 씨는 세상의 풍파를 다 짊어진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19살 큰딸 지훈이는 상복 소매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4살배기 막내의 차가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라곤 남편의 죽음을 비웃듯 나타나지 않은 지인들 몇 명뿐이었고 그 흔한 화환 하나 없이 빈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집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남매가 아빠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파에는 화려한 호피 무늬 외투를 걸친 새엄마 지은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은커녕 거울을 보며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을 덧칠하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힐끗 쳐다본 지은숙이 독사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수고들 했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 좀 하자. 나 할 말 있으니까 다들 거기 서서 들어. 지훈이는 불길한 예감에 어린 동생들을 등 뒤로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러자 지은숙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내 아빠 사망보험금, 그거 전부 내 계좌로 입금됐다. 한 5억쯤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내 거야. 나도 그동안 너희 아빠 뒤 수발하느라 내 청춘 다 날렸으니까 보상받아야지. 19 지훈이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16 민성이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돈은 우리 아빠가 우리 남매들 대학 보내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고 잠도 안 자고 피땀 흘려 만든 돈이잖아요. 민성이의 외침에 지은숙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려? 야, 너희 아빠가 나랑 혼인신고할 때 수익자를 나로 지정했어. 법적으로는 내까지 것들이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동안 내 손으로 밥 얻어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지은숙의 얼굴에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짐 덩어리 보듯 경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는 미리 싸둔 검은 비닐봉지 몇 개를 아이들 발치에 던졌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 전세 빼서 나갈 거니까 너희도 당장 나가라. 고아원에 가든 길바닥에서 구걸하든 내 아빠 핏줄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 지훈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하 10도의 혹한에 갈 곳 없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이 밤에 나가라는 말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제발이요. 애들 감기 걸려서 열도 높아요. 며칠만이라도, 아니 단 하룻밤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지훈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은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숙은 가차없이 지훈이의 손을 뿌리치며 구두발로 밀쳐버렸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손을 대. 너희 아빠 유품이나 챙겨서 꺼져. 나한테는 쓰레기일 뿐이니까. 지은숙이 서랍장에서 꺼내 던진 것은 아빠 성진수가 늘 품속에 넣고 다니던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이 다 벗겨져 볼품없는 그 지갑을 손에 쥔 지훈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자식들 걱정에 손에서 놓지 못했던 그 고단한 세월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은숙은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차가운 밤바람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얼른 안 나가고 뭐해? 경찰 불러서 무단 침입으로 쳐넣어줄까? 악마 같은 여자의 외침에 지훈이는 이를 악물고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얘들아. 이런 인간한테 구걸하지 말자. 지훈이는 눈물을 삼키며 4살 막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민성이와 다른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지훈이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위태로웠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세상이 아이들을 완전히 버리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어두운 골목길, 5남매는 그렇게 검은 비닐봉지 몇 개 만든 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습니다. 새엄마 지은숙은 창밖으로 그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지갑 속에 숨겨진 카드 한 장이 장차 자신의 목숨을 죄어올 거대한 심판의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기적의 씨앗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서울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대운그룹의 창업주 성태산 회장에게는 아버지를 빼닮은 2 아들이 있었지요. 첫째 진호는 차가운 이성과 결단력을 지닌 완벽한 경영 후계자였고, 둘째 진수는 예술가 같은 감성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형제는 누구보다 우애가 깊었지만 운명은 동생 진수가 도서관에서 만난 가난한 여대생 소영 씨와 사랑에 빠지면서 가혹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배경도 재산도 없는 여자와의 결혼을 결사반대하며 진수를 몰아세웠습니다. 정 그 여자와 살겠다면 이 집에서 입은 옷 한 벌만 걸치고 당장 나가라며 단돈 1원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진수는 망설임 없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동생의 소매를 붙잡으며 형 진호는 애원했습니다. 진수야,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하지만 진수는 형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형, 나는 돈보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을 찾으러 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정말 성공해서 떳떳해지면 그때 다시 형을 찾아올게. 그게 형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진수는 그 길로 흔적을 감췄고 자존심 강한 동생은 형에게조차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채 차가운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형 진호는 아버지를 이어대운 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시린 죄책감이 덧나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2년 전 어느 가을날 비서실장이 경악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웬 허름한 남자가 찾아와서 회장님 동생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가니 거기엔 17년 전에 그 맑았던 눈동자만 간신히 남은 채 시커멓게 타버린 얼굴과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가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 진수였지요. 회장실 소파에 마주 앉은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형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를 만지작거리며 겨우 입을 연 동생의 말은 진호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형, 나 정말 면목 없는데 돈 좀 빌려주라. 우리 소영이가 막내 낳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나 든대. 내가 꼭 갚을게. 어떻게든 일해서 갚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대한민국의 유통제왕이라 불리는 형에게 3천만 원은 껌값보다 못한 돈이었지만 17년 만에 나타난 동생이 내뱉은 말이 살려달라는 애원이라니 진호는 코끝이 찡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서 수표 5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동생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3천이면 된다며 손을 내젓는 동생을 다독여 보냈지만 진호는 직감했습니다. 동생의 자존심상 이 돈도 나중에 갚겠다며 무리하게 일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요. 진수는 5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은 구멍난 양말을 신고 형을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진수가 봉투를 챙겨 일어서는 순간 진호는 동생을 그냥 보낼 수 없어 그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 몰래 무언가를 찔러 넣었습니다. 바로 대운 그룹 총수 일가에게만 발급되는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전설의 인피니티 다이아몬드 카드였습니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는 진호가 직접 꾹꾹 눌러 쓴 간절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야, 정말 힘들면 형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이 카드 써라. 형이 다 갚아줄 테니 조카들 굶기지 말고 제발 연락해라. 하지만 그 고집불통 동생은 끝내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긁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소영 씨가 수술 후에도 차도가 없어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홀로 5 남매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장을 전전할 때도 진수는 형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 카드를 낡은 지갑 깊숙한 곳에 부적처럼 품고 살며 형의 따뜻한 마음만 가슴에 새겼던 겁니다. 그 카드는 그렇게 2년 동안 어두운 지갑 속에서 주인의 고단한 숨결을 지켜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쓰러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 지갑은 동생 진수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형제간의 피 맺힌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명동 떡볶이집에서 그 카드를 내밀기 전까지 그 검은 카드는 동생이 형에게 전하는 무언의 작별 인사이자 마지막 SOS였는지도 모릅니다. 진호 회장은 동생이 죽기 전까지 그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차가운 강남역 바닥에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형이 준 카드 한 장이면 서울 시내 아파트를 수십 채 사고도 남았을 텐데 왜 너는 그 무거운 가난을 홀로 짊어지고 갔느냐며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이제 그 카드는 주인 잃은 슬픔을 넘어 천륜을 저버린 악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복수의 불씨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별빛조차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은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새엄마 지은숙에게 등 떠밀려 대문 밖으로 쫓겨난 5 남매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9 소녀 지훈이는 등에 업힌 4살 막내 민준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몇 안 되는 옷가지를 보물처럼 껴안은 채 충청도의 작은 도시 골목길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8살 동현이는 코끝이 빨개진 채 누나의 패딩 자락을 꼭 쥐고 물었지요. 누나,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아빠는 언제 와? 지훈이는 대답 대신 동현이의 얼음장 같은 손을 더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뺨 위에서 얼어붙어 하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는 것을요. 아빠가 늘 그리워하던 곳, 아빠의 고향이자 큰아빠가 계신다는 서울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금통을 털어 모은 꼬깃꼬깃한 동전과 1,000원짜리 몇 장을 모아 서울행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안에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친 동생들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16 민성과 12살 은지는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고 지훈이는 아빠의 낡은 지갑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아빠, 제발 저희를 지켜주세요. 서울에 가면 정말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형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이의 머릿속에는 아빠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말들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도착한 서울은 화려했지만 비정했습니다. 강남역 일대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남루한 행색의 5 남매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쳤습니다. 지훈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건물 처마 밑이나 지하철역 구석을 전전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얇은 옷가지를 뚫고 아이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첫날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를 5이서 한 입씩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틀째가 되고 사흘째가 되자 지훈이가 가진 돈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들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배고픔보다 추위, 그리고 동생들의 건강이었습니다. 4살 막내 민준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신음했고 지훈이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막내를 감싸 안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8살 동현이는 배가 고파 머리가 아프다며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의젓하던 둘째 민성이조차 누나, 우리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지라며 젖은 눈으로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무능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이 어린 동생들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꼴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나흘째 되던 날 밤 아이들은 강남역 사거리 노점상 근처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과 어묵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아이들에게 지옥보다 더 잔인한 천국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품 안에서 아빠의 낡은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평생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전설 속의 다이아몬드 카드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어쩌면 아빠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형에게 짐이 되기 싫어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도 품고만 있었던 아빠의 마음을 지훈이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에 업힌 막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옆에서 걷던 은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애들은 살려야 하잖아요. 지훈이는 눈물을 훔치며 붕어빵 노점 앞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면 사경을 헤매는 동생들이 다시 눈을 뜰 것 같았지요.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과연 작동이나 할지, 혹시 정지된 카드는 아닐지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19소녀는 동생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카드가 단말기에 꽂히는 순간 17년 동안 멈춰있던 두 형제의 운명이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지훈이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붕어빵 노점의 낡은 카드 단말기에서 띠리링 소리와 함께 승인 완료라는 짧은 문구가 떴을 때 지훈이는 멎었던 숨을 그제야 몰아쉬었습니다. 결제된 금액은 고작 3,000원. 누군가에게는 주머니 속에 굴러다니는 잔돈에 불과했겠지만 사흘을 굶주린 5남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노점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허겁지겁 붕어빵을 입에 넣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듯 어묵 국물을 연신국자로 떠주었지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아이들의 창백했던 얼굴에 미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손에 쥔 검은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존심을 자신이 깨버린 것 같아 죄스러움이 밀려왔지만 맛있게 먹는 동생들을 보며 지훈이는 소매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대운 그룹 본사 47층 회장실에서는 성진호 회장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그는 동생 진수를 찾지 못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지요. 그때 고요한 집무실 안에 날카로운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 회장의 개인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확인하던 성 회장의 눈동자가 순간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피니티 다이아몬드 카드 승인 알림. 승인 금액 3,000원. 가맹점명 강남역 11번 출구 노점. 성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카드는 2년 전 동생 진수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어주었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한도가 없어 빌딩을 사고 비행기를 살 수 있는 그 전설의 카드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깨어났는데 결제된 곳이 고작 길거리 노점이라니 성 회장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진수다. 진수가 서울에 온 게 틀림없다. 아니 만약 진수가 아니라면
그 고집불통 동생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일까? 오만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성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고 그의 목소리는 벼락이라도 치듯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카드사에 연락해서 위치 추적해. 강남역 11번 출구 앞이다.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라. 대운그룹의 정보력이 가동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태블릿 PC 한 대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인근 CCTV를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모습은 성 회장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성이나 동생 진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 가득 들어온 것은 찢어진 패딩을 입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는 아이들 5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성 회장은 화면을 확대하며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 지훈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성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17년 전 집을 나가던 동생 진수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눈매와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리고 지훈이가 가슴에 꼭 안고 있는 저 낡은 지갑은 17년 전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유품이었습니다. 성 회장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이들만 있다니. 진수는 어디 가고 저 어린 것들이 저런 거지 같은 행색으로 길바닥에서 붕어빵을 먹고 있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동생이 이 아이들을 저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목숨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녀석이었습니다. 성 회장은 코트를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강남역으로 가자. 최대한 빨리. 성 회장의 명령에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 수십 대가 괴성을 내지르며 밤거리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아이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4살 막내를 등에 업고 동생들을 챙기는 지훈이의 가냘픈 어깨가 보일 때마다 성 회장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내가 왜 더 빨리 찾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자존심 강한 녀석을 더 강하게 붙잡지 못했을까? 후회와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성 회장의 눈빛은 복수심과 슬픔으로 번뜩였습니다. 만약 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그리고 저 아이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인간이 있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2년 만에 깨어난 카드의 울림은 그렇게 한 가문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되어 강남역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의 화려한 네온사인조차 닿지 않는 어둡고 좁은 건물 틈새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몇 개로 간신히 허기를 달랜 5남매는 갈 곳 없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느 빌딩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19살 지훈이는 등에 업힌 4살 막내 민준이의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오늘 밤은 또 어디서 버텨야 할지,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공포가 소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생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떨고 있었고 8살 동현이는 누나 아빠 보고 싶어라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동생들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만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이 아이들을 감싸던 그때였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아니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들이 비상등을 번쩍이며 좁은 골목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서로를 가렸습니다.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온 나쁜 사람들일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 앞에 가장 앞선 차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튕겨나오듯 내려 아이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지훈이는 숨을 멎었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 차가운 유골함에 담겼던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쌍둥이처럼 똑 닮은 얼굴 하지만 아빠보다 훨씬 위엄있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가 아이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지훈이가 가슴에 꼭 품고 있던 낡은 가죽 지갑에 고정되었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이제는 썩어 문드러져 가루가 날리는 그 지갑. 남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갑을 어루만지더니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팍 꺾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믿기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지훈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지요. 성진수예요. 우리 아빠 이름은 성진수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는 제왕 성진호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재벌 회장이 한겨울 길바닥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는 광경에 주변을 에워싼 경호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다, 내가 내 아빠 형이다. 큰아빠다 얘들아. 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았습니다. 떼자국이 가득한 아이들의 뺨을 비비며 찢어진 패딩 속으로 파고든 성 회장의 손길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 남자가 아빠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큰아빠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아빠의 지갑 속 다이아몬드 카드에 적혀있던 그 따뜻한 글귀의 주인. 하지만 지훈이는 기쁨보다 슬픔이 앞섰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아빠는 이미 가셨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지훈이가 눈물을 터뜨리며 내뱉은 말에 성 회장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다니, 진수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성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이의 어깨를 붙잡고 되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지옥 같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아빠가 공장에서 쓰러져 홀로 숨을 거둔 이야기,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새엄마 지은숙이라는 작자가 보험금 5억 원을 가로채고 자신들을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으로 내쫓은 천인곤노할 만행까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성진호 회장의 눈은 핏발이 서다 못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이를 악무는 소리가 골목 안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지요.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 어린 것들을 사지로 내몬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년을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성 회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의 포효 같았습니다. 성 회장은 막내 민준이를 자신의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뜨거운 아이의 이마를 자신의 뺨에 대며 성 회장은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진수야, 보고 있느냐? 내가 목숨보다 아꼈던 이 아이들 이제 형이 내 목숨을 걸고 지키마. 그리고 내 자식들 눈에서 피눈물 뽑아낸 그 악마 같은 년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해서 내 영전 앞에 무릎 꿇리마. 성 회장의 선전포고와 함께 검은 세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 안으로 옮겨진 아이들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에 스르르 눈을 감았지만 조카들의 손을 꼭 잡은 성진호 회장의 머릿속은 이미 피의 복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과 자본이 한낱 탐욕스러운 여자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그 처절한 응징의 서막이 강남역의 밤을 뚫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도착한 곳은 서울 성북동의 고요한 숲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 앞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마치 성벽처럼 높은 담장 안으로 차들이 들어서자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히터 기운과는 또 다른 포근하고 달콤한 공기가 아이들을 반겼지요. 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잡지에나 나올 법한 대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성과 여성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성진호 회장의 아내인 큰어머니와 사촌 동생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미리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얼어붙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얘들아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큰어머니는 남루한 행색의 아이들을 더럽다 여기기는커녕 한 명씩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특히 지훈이의 등에 엎여 밭은 기침을 내뱉는 4살 막내 민준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코트를 벗어 감싸 안으며 집 안으로 급히 이끌었지요. 아이들이 발을 들인 집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폭신한 카펫의 감촉과 집안 전체를 감싸는 은은한 온기는 지난 일주일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버텨온 아이들의 긴장을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사촌 동생 서윤이는 자신과 또래인 지훈이의 거친 손을 잡고 언니 이제 괜찮아. 우리랑 같이 살자라며 다독였고 사촌 오빠 서준이는 민성이의 어깨를 툭 치며 든든한 형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물이 펑펑 나오는 욕실에서 며칠간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지훈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닐까 몇 번이나 팔을 꼬집어 보았지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과 갈비찜 그리고 따뜻한 사골 국물이 아이들 앞에 놓였습니다. 8살 동현이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누나 이거 정말 다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큰어머니는 아이들의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천천히 많이 먹으렴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따뜻한 둥지에서 안정을 되찾아가는 그 시각 성진호 회장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서설퍼런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성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그룹 전략본부의 핵심 인력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엄마 지은숙의 추악한 과거와 행적이 담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지요. 성 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숙이라는 여자는 동생 진수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보험금 5억 원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까지 싹싹 긁어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영하의 날씨에 어린 혈육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그 악마 같은 행태에 성 회장의 눈에선 핏발이 섰습니다. 비서실장 지은숙,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지? 성 회장의 차가운 질문에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보험금으로 받은 돈으로 서울 근처의 특급 호텔에 머물며 외제차를 계약하고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연남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성 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아. 마음껏 즐기라고 해. 그게 그 여자가 누릴 수 있는 인생 마지막 사치일 테니까. 성 회장은 변호사들을 향해 낮게 응조렸습니다. 단순히 보험금 환수나 아동학대죄로 끝내지 마. 그 여자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게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여자니 돈으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주지. 성 회장의 지시와 동시에 대운 그룹의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지은숙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를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로챈 보험금에는 즉각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한 정밀 뒤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숙은 자신이 가로챈 돈으로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거대한 사자 앞에 던져진 한낱 먹잇감에 불과했지요. 성 회장은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동생 진수를 떠올렸습니다. 진수야, 형이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아이들의 눈물은 반드시 갚아줄게.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제발 죽여달라고 빌 때까지 형이 대신 싸워주마. 강남역에서 시작된 복수의 서막은 이제 성북동의 거대한 권력을 타고 지은숙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가장 화려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천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은숙이 내연남과 함께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취해 있었지요. 그녀의 앞에는 대운 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통지서와 법원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지은숙은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지옥의 초대장인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 지긋지긋한 애새끼들 다 치우고 이제야 사람답게 사네 자기야. 우리 내일은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싹 쓸어오자. 지은숙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잔을 치켜들던 그 순간 호텔방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지은숙 앞에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대운그룹의 성진호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살기에 스위트룸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숙은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시아주버니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댔지요. 하지만 성 회장이 던진 서류 뭉치가 그녀의 얼굴에 쏟아지는 순간 여자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보험금 부정 수급 아동 유기 및 학대 그리고 지난 수년간 남편 성진수를 협박해 뜯어낸 돈들의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 회장은 떨고 있는 지은숙의 턱을 구두 끝으로 들어올리며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조카들을 길바닥으로 내몰 때 그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를 이제 내가 평생토록 느끼게 해주마. 지은숙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성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빌었지만 성 회장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녀가 가로챘던 보험금 5억 원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되었습니다. 그녀가 계약한 외제차와 명품들은 물론 지은숙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에 압류 딱지가 붙었지요. 지은숙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차가운 쇠창살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아이들이 재벌가의 금지옥엽으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평생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넓은 마당에는 어느새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다섯 남매는 이제 더 이상 찢어진 패딩을 입지 않았고 굶주림에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19살 지훈이는 명문대학에 입학해 아빠가 그토록 바랐던 공부를 시작했고 둘째 민성이는 성진호 회장의 곁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든든한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었지요. 막내 민준이는 큰어머니의 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큰아빠 성진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을 배웅하며 동생 진수가 누리지 못한 행복을 조카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성 회장과 지훈이는 아빠 진수가 잠든 숲속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지훈이는 아빠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아래 아빠가 생전에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낡은 지갑과 다이아몬드 카드를 놓아두었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좋은 가족 만났어요. 큰아빠가 우리 다섯 남매 다 지켜주신대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 회장도 나무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진수야, 내 고집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내가 남긴 이 보물 같은 아이들, 형이 목숨 다해 키울 테니 하늘에서 엄마랑 편히 쉬어라. 그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진수 씨가 고맙다며 형과 딸을 안아주는 것만 같았지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자식을 버리는 악마가 있는가 하면 1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조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진정한 천륜도 있습니다. 아빠가 남긴 낡은 지갑 속 카드 한 장은 단순한 돈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이 형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미안함이자 형이 동생에게 보냈던 끝없는 사랑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이제 5남매는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은 아빠가 꿈꿨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의 차가운 골목에서 시작된 기적은 그렇게 한 가문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되새기며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